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훈입니다. 자, 오늘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면서요. 비량은 한 5mm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다시 건조해지고 있는 요즘에 촉촉한 또 단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런데 미세먼지 농도가 좀 나쁜 수준 계속 보이고 있죠. 이 비의 양이 적어서 미세먼지 또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원주 지역의 현재 기온은 7도고요. 낮 기온 11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주의 오래된 이 당관극장이죠. 원주 아카데미 극장 보존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이 아카데미 극장을 또 재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보존의 의미와 또 앞으로의 과정도 예상들 함께 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또 원주 매지농학전수관이 이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죠. 앞으로 또 국가교육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3월 12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도내에선 학생 6명, 교직원 1명 등 총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주에선 초등학생과 교직원 900명이 또 평창에선 90여 명이 전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현재까지 학교 내 전파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 또 원격 수업의 전환 등 감염 우려 해소를 위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이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고령층 백신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심의 결과와 만 65세 이상에 대한 사용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 내에서도 이달 중에 만 65세 이상의 요양병원 입원 환자 11,500명에 대해서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공개 매각에서 최종 유찰되었던 알펜시아 리조트가 수의 계약으로 전환돼 매각이 재공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29일 오후 6시까지 인수이항수를 받기로 결정했고 29일에 인수이항수 접수를 마감하지는 않고 차후 또 일주일간 말미를 두고 인수이항 기업과의 청구를 열어둘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현재 남아있는 원주 유일한 대형 단관 극장이죠. 아카데미 극장을 보존하고 또 활용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민모금 100인 100석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요. 또다시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또 다른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원주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아카데미 극장 메인 및 이 활용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의 변혜원 센터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아카데미 극장 원주에서 좀 거주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신 분들은 특히 이제 중장년층 이상 분들은 아세요. 네. 그런데 좀 젊은 분들 또 다른 곳에서 또 이주해 오신 분들은 아카데미 극장이 어떤 극장이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어떤 건물입니까? 1960년대 전후로 해서 원주에는 5개의 극장이 생깁니다. 지금 풍물시장에 있는 거리, 예전에는 시도로라고 불렸죠. 거기에 4개의 극장이 있었고 일산동에 있는 보건소에 군인극장이 있었죠. 그런데 2000년도 들어오면서 전국적으로 멀티플렉스들이 많이 생기면서 단경극장들이 폐관하고 하나둘씩 이제 철거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2015년도에 문화극장이 철거되면서 원주에는 유일하게 단관극장은 아카데미 극장만 남게 됐습니다. 네. 자, 이게 뭐 강원도 내에서는 제일 오래된 극장 건물이었습니까? 강원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극장입니다. 그래요? 네. 이런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극장이 전라남도 광주의 광주극장하고 원주의 아카데미 극장인데 네. 광주극장은 실제로는 일제 때 만들어졌어요. 근데 아쉽게 67년도에 화재가 나서 전소돼서 다시 지은 건물이고 아카데미 극장은 그 이전에 1963년도에 만들어져서 원형을 보존하고 있기로는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예. 광주극장 무슨 문화재 개념인가 보네요. 아직 전소되었는데 다시 또 복원까지 할 정도면. 일제 시대 때는 일본인들만을 위한 극장을 만들었었는데 네. 거기 있는 지역 유지분이 조선 사람들을 위한 극장을 만들었고 네. 그 맥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집안에서 계속 가지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저 오래된 그냥 뭐 철거 직전의 건물 아니냐. 우리가 또 이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뭐 다른 또 측면으로 또 보고 또 이제 보존추진위원회까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와 가치를 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원주에서 1960년대는 도시가 형성되던 시기에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상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고 네. 문화라는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시기들이 1960년대부터 조금씩 안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한국 전쟁 이후에 재건의 시기를 상징하는 게 바로 아카데미 극장이라고 보고요. 한국 영화사 안에서도 영화와 관객이 만나던 곳이 바로 극장입니다. 그런데 네. 개인 소유라는 이유로 멀티플렉스가 등장하고 단관극장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서울의 네. 명동만 가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극장들이 몇 개 정도는 맥락을 남아야지 한국 영화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작년에도 여러 감독들이 오셔서 촬영을 좀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만큼 영화인들한테도 뜻깊은 장소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아날로그 또 예전에 복고풍이었던 시대로 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또 이제 관심이 있어 하지 않습니까? 옛날 영화관을 활용한 뭐 세트라든지 뭐 드라마, 영화 촬영 충분히 또 가치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작년에도 베를린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신수원 감독님이 촬영을 오셔가지고요. 여성 감독에 대한 오마주를 바치는 장편 영화를 찍고 가셨고 네. 올해도 저희 뭐 악녀를 찍었던 장병원 감독이 촬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기가 좀 애매해서 서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모든 것들을 시기를 애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그 아카데미 극장 보존추진위원회도 이제 결성이 되면서 좀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아카데미 극장을 좀 보존해야 한다는 또 이야기는 좀 몇 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겁니까? 2016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야외 상영회를 하고 원주시 역사박물관과 합쳐서 단관극장들에 대한 역사 자료들을 모아서 전시도 했었죠. 그리고 도시재생이나 극장에 대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럼도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강원도에서 하는 혁신 포럼에 대한 지원을 받기도 하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행사들을 쭉 이어왔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여기에 또 이제 보존추진위원회든지 결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어떤 분들로 또 어떤 단체로 함께 또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전부터 보존 활동을 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뭐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센터,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센터,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들과 시의원, 도의원들도 같이 참석을 하셔서 네. 힘을 좀 모아주고 계십니다. 네, 이게 문화와 또 도시재생의 개념 이런 그 여러 가지 개념들이 함께 또 접목되고 함께 또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네. 재생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유인하고 사람들이 와서 지역 경제가 발전하는 게 바로 재생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동기로서 문화라는 것들을 제일 많이 쓰고 있고 뭐 아카데미 극장이나 더더욱이나 영화 상영 지역에서 시민 노래자랑도 하고 졸업식도 하고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미 많이 활용을 되어 왔었습니다. 예. 그런 역할들을 다시 재현해 내자라는 게 작년에 저희들이 안녕 아카데미라는 사업을 했었던 이유고요. 예. 작년에 안녕 아카데미 뭐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못 가 보신 분들도 뭐 상당수 계시고요. 뭐 안녕 아카데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관련 행사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뭐 어떤 그 행사들도 과정들이 있었죠? 네, 뭐 저희들이 행사들도 행사들이지만 건물에 대한 실측도 좀 진행을 해서 이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저희들이 파악했고요. 고전 영화 상영회 또 어르신들을 위한 다른 방법들도 좀 했었고 그리고 네. 이러지 뭐 다양한 활동들을 네. 했었다고요. 예. 자, 그러고 결국 이제 핵심은 이게 그 개인 사유지 또 사유 건물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을 매입을 해서
공공재산 또 공공의 문화시설을 만들자라는 것이 뭐 가장 핵심이죠. 핵심으로 이제 네.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과정이 지금 현재 만만치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몇년 동안 좀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져 온 거였습니까? 이전에는 시민단체와 각계 기관들의 보존 활동들이 좀 이어졌었고요. 2년 전부터는 원주시 역사박물관이 주도로 해서 문화조청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이라는 걸 도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의 건물만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네. 원주 구도심 전체를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해달라는 네. 요청인 거죠.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원주라는 공간이 전쟁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공간이다 보니까 네. 군산이나 뭐 진해 서천 이런 곳보다는 역사나 규모가 좀 적습니다. 네.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카데미 극장하고 카톨릭 센터는 정말 너무 좋은 공간인데. 그 여기서 좀 먼저 전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선정이 되면은 이 원주시의회에서는요 그렇게 된다면은 정부 지원과 함께 맞물려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맞습니다. 이것을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그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맞습니다. 이미 시에서는 의견이 나 있는 상태였죠.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그 군대역사문화공간으로 선정되는 것이 중요한 의미였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안 된 거예요. 네, 결론은. 네, 예. 네. 그러니까 아카데미 극장하고 카톨릭 센터만으로 그 250억 사업을 따기에는 저희가 규모 면에서 좀 적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매입을 할 것인가, 또 매입을 한다면 또 시의 어떤 부담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또 최종적으로 어떻게 또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숙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차원에서 또 시민들이 이제 최근에 기금을 모아서 또 마중물 역할을 하자. 네. 이런 가운데 뭐 또 다른 또 매입 방안, 뭐 또 확보 방안을 지금 고민해 보자라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시작이 시민 모금 100인 100석 프로젝트였어요. 이게 어떻게 좀 우리가 의미를 분석하고요. 또 어떻게 또 진행이 되었습니까? 작년 12월 말에 이제 문화청 사업이 선정에 실패되면서 아카데미 극장이 사실 철거 위기라고 봐야 됩니다. 한 네. 2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네.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유주는 뭐 이렇게 된 거 그냥 허물고 뭐 다른 건물 짓겠다. 현재 뭐 그런 입장이라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이 기다려 오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시와의 협력들 속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충분한 2년 넘게 시간들을 기다려 오셨기 때문에 네. 재산권을 활용하시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예. 시청에 시민들이 이만큼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원한다라는 것들에 말씀해 주신 마중무 역할들을 좀 해야겠다라는 분들을 100분을 모아서 네. 그 자석에 본인의 이름을 새기는 형태로 100만 원씩 기부하는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100이 그럼 100만 원씩 1억이 모인 겁니까? 네. 그게 이제 종료가 되었고요. 네, 네. 3월 4일 날 종료가 됐고 네. 100만 원이라는 돈이 아주 큰 돈입니다. 개인한테는. 그래서 그렇죠. 시민들이 조금 더 접근 가능하고 자신들이 아카데미 극장을 보존한다라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들 열어야 돼서 조금 더 훨씬 더 작은 금액 그리고 또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아카데미 굿즈를 리워드로 드리는 아카데미 3650이라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새롭게 시작했고요. 뭐 100만 원은 좀 아무래도 큰 단위이기 때문에 네. 그보다 훨씬 적은 단위로도 만원 이제 단위부터 그 시작합니다. 참여가 가능하도록 이제 한 것인데 아카데미 3650이에요. 네. 뭐 의미가 있는 숫자인 것 같은데 3650 어떤 보통 뜻입니까? 원주 시민들 한 35만 명 얘기하시는데 유동 인구까지 포함하면 한 36만 5천 명 정도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주와 원주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카데미 극장을 같이 보존해보자라는 걸로 3,650명을 모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한 4천 명 모으시지. 좀 장기적으로 보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민들이 아카데미 극장을 확보하고 활용하고 어떤 정도로 이제 관심이 있는지 이번에 또 최근에 또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주체가 원주시 시였나요? 역사박물관에서 진행했습니다. 역사박물관에서요. 네, 네. 예. 원주시죠. 그러면은 이 시민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자는 건데 최근에 이 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네. 보존에 찬성하신다는 분들이 43.5% 네. 그리고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한 30%, 네. 보존에 반대한다는 분들이 25% 정도 나왔습니다. 예. 432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뭐 네, 관심이 없다라고 이제 봐도 될 것 같고요. 한 4대 2 정도로 맞습니다. 좀 보존해야겠다. 네, 네. 라고 이제 보고 계신 거로군요. 예.
그 보전이 왜 필요하다라고 이제 또 설문조사 결과 좀 세부 항목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나왔나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문화 공간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제일 많고요. 저희들이 이전에도 2차례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원도심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 공간을 쓰자는 의견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네. 진짜로 만약에 확보가 되면요, 이걸 어떻게 좀 활용을 하는 겁니까? 우선은 뭐 작년에 저희들이 했던 것처럼 콘서트라든지 영화라든지 인문 강좌라든지 여러 방안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주에 가보면 카세트 테이프 기억하시죠? 카세트 테이프 공장을 원주 아카데미처럼 리모델링을 해서 어젠가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그 너튜브 클립을 보니까 이 카스테이프를 가지고 이게 손가락 돌리면 소리가 난단다. 그래서 요즘은 모르지 하는데 그 공장을 재생하는 과정들이 그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 지역의 전문가들 여러분들을 모시고 1년여 동안 이 공장을 어떻게 변화해 갈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도록 토의들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 극장도 매입하게 되면 우선 시범 사업을 돌리고 전문가와 예술가와 시민들, 상인들이 참여하는 시범 사업을 돌리면서 중앙동에서 그리고 원주에서 어떤 공간으로 활용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어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틀은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문화예술 공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공간의 또 개념도 있지만 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또 원도심 활성화도 우리가 정말 원도심 큰 숙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와 맞물려서 또 함께 또 고민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뭐 영화 상영관으로 충분히 쓸 수도 있고 또 원도심에는 사실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공 건물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술 전문 도서관 같은 걸 만들어서 시민들이 장도 보고 와서 콘텐츠도 접할 수 있고 강좌에도 참여할 수 있고 오전 오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고전 영화를 상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녁이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전문 예술 공연들을 가지고 와서 원주에 좀 새로운 문화 공연들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제 반대하는 분들도 20% 이상이 나왔거든요.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또 그런 분들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좀 반대 이유는 좀 어떤 부분들을 또 꼽았습니까? 첫 번째는 과도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말씀들 하시길 아카데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100억이 든다라는 얘기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는 만만치 않죠. 실제로는 아카데미 매입 비용은 예전에 그 비용으로 측정해봤을 때 한 35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 옆에 있는 주차장이 또한 35억이 되고 아카데미를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한 30억 정도 책정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주차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매년 1천억 정도 사업인데 실제로 매칭이 잘 안 돼서 한 46%밖에 집행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작년 예산이 올해 1월까지도 넘어와가지고 다시 추가 공고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 새 공고가 아마 5월 정도에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풍물시장이 예전에는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그 사업을 신청 못 했는데 작년에 선정이 됐고 전통시장으로 선정이 됐고 얼마 전에 원주시 경제진흥과에 우리가 그 사업을 신청하고 싶다라고 공문을 직접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사업은 어떻게 보면 아카데미하고 별개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고 풍물시장 장날에 가보셨잖아요. 그 앞에 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고 풍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주차장 사업은 됐어야 되는 사업인 거죠. 뭐 전체 100억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그 실제로 시가 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대폭 대폭 줄어드는 수 있다라고 거죠. 보는 거고요. 뭐 최근에 시회와도 뭐 간담회가 또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굉장히 호의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지금 어디에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까? 사적 건물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심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여러 국도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찾고 계신 것 같고요. 시의 입장이요. 네. 그것들은 되게 누구나 다 봐도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조금은 방안들을 찾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아카데미 극장의 보존 또 활용의 가능성 오늘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시간을 많이 제가 오늘 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다한 이야기가 많네요. 다음 기회에 좀 변동 상황이 있을 때 좀 여러 가지 또 목소리를 한번 또 들어볼 필요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또 저희가 방문하시든지 또 연결하든지 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정도 정리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의 변혜원 센터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매진농악전수관에서는요, 오는 22일부터 매진농악을 포함한 전통악기 또 민요를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그 원주 매진농악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그 원행이 잘 보존돼 있고 또 가치가 높다라는 또 평가를 받고 있죠. 네, 매진농악이란 원주시 흥원면 매지리에서 전승돼 온 농악을 말하는데요. 매지리 회촌마을에서 농사철 두레풍물과 명절 때 오락농악, 동제 때 축원농악 등으로 전승돼 왔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지난 1930년대 이전부터 전승돼 왔으며 1980년대부터 매진농악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2006년에는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현재 원주시 흥원면 매지리 회촌마을을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에 의해 원형이 잘 계승되어 오고 있으며 원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서지방 농악의 명맥을 잇는 대표 농악으로 그 원형이 잘 계승돼 가치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원주 매진농악 보존회가 매진농악의 전승과 보존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진농악 전수관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매진농악 전승 보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원주 국악을 대표하는 예술인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금, 대금, 가야금, 판소리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 매진농악 전수관의 강영구 사무국장에게 듣겠습니다. 지역 주민이 누구나 이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간을 좀 개방을 하고 있고, 그 농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악기를 체험할 수 있고 직접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강좌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축인데요. 하나는 그야말로 매진농악 보존 전승의 일환으로 하는 측면이어서 농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측면으로, 그래서 시민들이 농악을 통해서 공동체 문화를 익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주로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악의 다양한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그리고 직접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민 국악 간현악단을 운영을 해서 보다 다양한 국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두 가지를 좀 축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또 참여율도 많아가지고 특히 시민 국악 간현악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원 수도 많이 늘었고 해마다 찾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12개의 교육과정 오는 22일부터 이제 진행될 예정이라고요. 네, 원주 매진농악 전수관이 올해도 문화재청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됐는데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농악 교육인 함께하는 국악교육 가치가치 프로그램이 오는 22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원주 시민을 포함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총 12개 강좌가 진행되며 매진농악과 장구, 남도민요, 해금, 가야금 등 기초반부터 심화반까지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오는 2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주 매진농악 전수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교육과정 일정을 참고하시고 전화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원주 매진농악 전수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6년째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참여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 매진농악 전수관의 최여영 음악감독에게 듣겠습니다. 시내권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을 지도하는 문화센터라든가 아니면 교육기관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우리 음악을 같이 배울 수 있는 데서 만족도가 되게 높은 시고요. 강사 선생님들의 그 수준도 상당히 높아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어서 매년 연차적으로 연장을 해서 수업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상황입니다. 교육을 받으시던 분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까지 확장이 됐고요. 매년 시내의 취향예술관이나 백원아트홀에서 공연을 하면서 공연에 대한 성과점들을 또 확장하는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자, 매진농악 전수관
또 코로나19 때문에 좀 약간은 이 지장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예년의 추이를 보면요. 이 방문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프로그램에도 좀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네, 원주시 흥원면 매지리 회촌마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역사마을인데요. 회촌마을에서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세시 풍속과 마을 공동체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또 단오제와 정월 대보름 달맞이 축제 등 전통 민속놀이가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데요. 특히 정월 대보름 달맞이 축제는 원주시를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전통 민속 행사로 성장해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정월 대보름 달맞이 축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원주 매진농악 전수관은 매진농악을 계승되려면 다양한 연령대가 전통에 관심을 갖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원주 매진농악 전수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원주 지역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또 동아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주 매진농악 전수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는 21일까지 수강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중에 여유가 있으니까요. 좀 많은 분들 신청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자, 3월 10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자, 편안한 또 행복한 주말과 휴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한태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